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물건이 하나 고장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고치는 비용이나 새로 사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버리고 새로 사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물건은요, 좀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기가 아깝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내 손에 익은 물건이라든지 소중한 사람이 선물해준 그런 추억이 깃든 물건들은 버리기 아깝고 네. 또 새 걸 산다고 해서 이 자리가 완전히 대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근데 제일 문제는 물건의 교체 주기가 너무 빨라요. 빨라졌죠. 맞아요. 이거 뭐 물건이 고장나기도 전에 새 제품이 나오니까 현혹이 돼서 이거 사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고장이 났다고 해도 고쳐 쓰기보다는 사실 좀 버리는, 좀 손쉬운 쪽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고쳐 쓴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좀 자원을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추억 그리고 시간, 이 소중함들이 좀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집에서 쓰던 게 뭐 고장이 나면 일단 가장으로서 제가 뚜껑은 열어 봅니다. 일단 나사 몇 개 열고 딱 뚜껑을 열어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는 과정에서 또 뭔가가 알 수 없는 게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개의치 않고 봅니다. 보는데 모르잖아요. 봐도. 그러면 다시 뚜껑을 덮는데 원상복구가 안 돼. 아이고야. 뭐 빠진 게 있어. 근데 불안했어. 어디서 빠졌고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 들여다가 안 되면 조용히 뚜껑을 덮어놓고 이거는 부속이 낡아가지고 꽂히는 게 안 된다.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게 많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역시 고치는 손은 따로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소리네. 마이너스 선. 네. 우리 김쌤처럼 이렇게 의욕은 넘치지만 뭔가 손재주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수리의 달인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그런 분들을 모셨죠. 네, 아이가 아끼던 장난감부터 수백 년의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까지 오늘은 망가진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특별한 손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망가지고 낡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색 수리의 달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한 분씩 나는 무엇을 고치는 분이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서 아이꿈센터 장난감 병원 장난감 수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정현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장난감 병원이요?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희끼리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혹시 밖에 행사를 나가거나 그러면 닥터 토이라고 부릅니다. 토이 닥터. 네, 토이 닥터라고 부릅니다. 토이 닥터 알겠습니다. 멋진데요. 다음 분도 어떤 걸 고치시는 분인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금강악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쉽게 나팔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를 고치는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수리도 하고 제작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오, 제대로 잘 들으셨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장난감과 악기에 이어서 다음 분은 어떤 수리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화유산 돌봄센터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구 문화유산센터의 조영화 센터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문화유산 돌봄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은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그걸 간단한 수리를 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세 분이 고치는 분야는 다 다르시고 또 경력도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장난감을 수리한 지는 2, 3년 차, 뭐 경력밖에 되지는 않지만 뭐 실력은 어느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네. 대표님은 경력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내년이면 이제 20년 차 되는 19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문화재 돌봄 센터만 10년을 운영을 했고 문화유산을 접한 지는 한 43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수리계의 선후배분들이 다 한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사실 오늘만큼은 모두가 수리의 달인으로 저희가 그럼요. 모셨잖아요. 맞습니다. 각자 좀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내 실력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느끼시는지 한 분씩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장난감을 받았을 때는 좀 두려움이 앞서서 먼저 옆에 동료 선생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먼저 물었다면 네. 지금은 그거 제가 한번 오. 거쳐봤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만큼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오, 네. 박현 대표님은요? 뭐 술이라는 게 뭐 내가 잘한다 해서 잘하는 게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주변 지인분들, 뭐 친구들 악기 만져주고 무상으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다가 한 4, 5년 차쯤 돼서부터 조금씩 이제 자신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의 오케스트라에 외국인 연주자들이 이제 한 번씩 와서 맡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줬죠. 그러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미스터 박, 자네가 최고다. 내가 독일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는데 와 정말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돈 받아도 되는가 보다. 그때부터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미스터박을 찾아가. 네. 네, 센터장님은요? 네, 저는 그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 그 껍데기만 주로 보게 돼가지고 껍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부터 그 껍데기가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게 되고 여기에 또 들어있는 이야기 이런 걸 다시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고장난 물건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전문 분야로 갖고 있는 이 부분에 고장이 난 걸 봤을 때는 나한테 의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뭔가 오지랖이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 선생님,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이게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그거 분명히 좀 뭔가 손을 대시거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 실력이 미천한지라 그렇게까지 남의 집 가서 오지랖 부릴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요. 저희 큰 애가 있는데 연애를 하는 중이거든요. 여친이 이제 제가 이런 봉사를 한다고 아니까 집에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요술봉 같은 게 장난감이 있대요. 근데 그 장난감이 고장 나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고칠 수 있냐고. 그래서 아들 보고 큰 소리 쳤죠. 당장 들고 오라고. 네, 기꺼이 고쳐주겠다고. 그래서요? 네,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에요. 곧 들고 오겠죠. 그래,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일거리 주면 안 되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박현 대표님요? 제가 조금 많이 이제 청력, 음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뭐 들리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거 아닌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연주회장을 가든 아니면 어디 뭐 동호회 뭐 모임을 가든 이거 아닌데 스트레스 받는데 하는데 제가 성격이 오지랖을 못 부리는 성격이라서 항상 그냥 참고 있다가 제대로 그런 오지랖을 부려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냉가슴만 앓고 계시는군요. 저거 내가 손대기만 하면 확실히 달라질 텐데. 누가 좀 아는 척 해주면 좋은데. 오늘 이후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누군가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거나 도움을 구하시면 막 방언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마당 나가신 이후로는 주변 분들이 한번 이제 쿡쿡 찔러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조영환 센터장님. 네, 저는 젊었을 때는 아는 척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직업이 또 그렇다 보니까 또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 관광지 특히 이제 문화유산에 많은 데 가면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집사람들이 편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문화유산이 많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저 건물 저 괜찮나? 어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센터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전국에 센터가 다 있거든요. 전국을 다 커버를 하고 그 지역별 다 있습니다. 그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오늘 여기 왔는데 이 건물이 이거 조금 이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 알고 있냐 물으면 센터에서 거의 대부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했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한번 또 더 자세히 봐주세요. 그러면 또 집사람이 또 편찬합니다.
긴장 좀 했어. 아유, 직업병이구나. 여기까지 와서. 네. 그럼 전국에 몇 개의 센터가 있나요? 전국에 25개 센터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저희 한 군데만 있고. 네. 뭐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수리에 진심이시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고장 나면 좀 바꾸는 게 더 쉽고 빠른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세 분이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쳤어야 하는 이유랄까요? 가치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수리하고 있는 장난감 같은 경우는 일단 추억이 깃들어 있는 물건이죠.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사주시기도 하고, 부모님과 같이 놀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 건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장난감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다른 편이에요. 그런 것들은 고장이 나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요술봉처럼. 네, 그렇죠. 버리지 못하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그 사랑의 표시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고쳐 쓰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2번 더 쓸 수 있으면 재활용이나 자원 활용 같은 거, 지구를 지키는 그런 운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난감을 수리해서 더 추억과 함께 지구를 지키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네. 네. 어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실 얘기 다 하셨나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근데 악기, 금강악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악기를 뭐 다른 악기도 그렇겠지만 금강악기는 새 악기를 구매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고 바람을 불어 넣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진동을 악기에다가 호흡과 같이 실어놓고 벨까지 이제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그 일정한 진동, 떨림 이거를 꾸준히 오랜 시간 맞춰 넣어야지 내 악기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음정과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악기를 찾는 과정도 힘든데 이게 약간 뭐 좀 불안하거나 고장났다고 해서 다시 바꾸면 이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수선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가면서 쓰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거가 능사가 아니군요. 그렇죠. 새 거 다시 만들면 20년 산 와이프가 지금 객석에 있는데 바꾸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맞춰놨는데 하나 안 맞다고 바꾸면 또 연기를 맞춰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악기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우리 김쌤 제일 공감하시는. 공감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아유 바꿔도 똑같다. 이거만 한 게 없다. 그래서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30년 넘었죠 아마. 예. 센터장님은 또 가치에 대해서 더 깊게 느끼실 것 저희 같기도 해요. 문화유산 네. 같은 경우는 일반 이 제품이나 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새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그 과거의 가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해야 하면서 그걸 수리는 최선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문화유산 수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막 고치는 거를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이죠. 그렇네요. 네. 안 건드리는 게 상식이군요. 맞습니다. 그 최소한만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건드릴 일이 없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좀 말씀을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아이들의 웃음과 꿈을 되살리는 토이닥터 정현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난감 병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장난감 병원은 저기 달서 아이꿈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에 속해 있는 장난감 병원이에요.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서 20명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았고 올해 4월에 장난감 병원으로 정식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니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비용은 무료고요. 무료요? 네, 무료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병원을 개소했을 때만 해도 거기 지금 장난감 도서관에 있는 장난감을 위주로 고쳤다면 네. 지금은 개인으로 의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 경북으로 확대돼서 지금 우편으로도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타 기관 같은 데서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걸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 장난감을 네. 많이 쓰는 곳. 직장 어린이집. 네, 그렇죠. 그런 데는 고장이 나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창고 같은 데 박아 놓거나 그렇겠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의뢰가 들어오시죠. 너무 좋다. 명색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게 그냥 타고난 손재주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전문적인 교육이 있었던 건가요? 작년에 달서 아이꿈 센터에서 정식으로 2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장난감 수리 기사라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 구연 동아를 하고 있었어요.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연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 공고를 늦게 봐서 늦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마감이 다 됐다 하시길래 혹시나 사정이 생기셔서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세요. 진짜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셔도 되겠다고. 아, 취소가 있군요. 네, 네. 취소가 돼서 그래서 거의 뭐 문 닫고 들어가다시피 해서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교육을 할 때는 거기서 이게 5주차 교육을 받았었고 기본적으로 전기 상식 같은 거를 배우고 장난감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분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실습도 해보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 투입을 됐었죠. 뭐 살짝 이름만 바꾸면은 전자제품 AS 맞네요. 수리기사님 네, 네, 될 네. 정도로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전자 관련 뭐 네. 교육이나 실습도 하셨는데, 근데 들어보면은 이 장난감 병원이 실제 그 병원에 접수해서 거치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장난감 의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접수가 돼서 수리까지 해서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 기록지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의뢰를 하시게 되면 장난감 수리 의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저희 장난감 병원이 있는 3층에 장난감과 함께 증상이 적혀 있는 의뢰지가 같이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 장난감과 수리 의뢰서를 확인을 한 다음 그때부터 점검에 수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일단 외관부터 먼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겉으로 봐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분해를 하다 보면 이게 안쪽이 잊어버려요. 다시 재조립을 해서 원 상태로 돌려야 되다 보니 잊어버립니다. 나사가 한 개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조립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가면서 수리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파악이 돼서 이제 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서. 네. 그래서 완전한 상태가 되고 혹시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청소도 다시 다 해드리고. 그래서 수리 완료가 끝나면 저희가 기록지를 씁니다. 네. 거기 의사 선생님이 거기 처방전 이렇게 쓰듯이 저희도 장난감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을 한다라고 수리 기록지까지 작성이 되면 다시 장난감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뢰인에게 전화가 가고 다시 방문을 하셔서 찾아가시면 되죠. 야, 저 진료 기록이 남는 게 이게 참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난감을 환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떤 환자가 많을까요? 뭐 치리 벗겨지는 피부과 질환이 많습니까? 아니면 배선 쪽에 문제가 있는 순환기내과의 환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러지거나 뭐 망가진 정형외과 쪽이 많을까요? 어떤 환자가 많습니까?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보통 영유아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 장난감을 쓰다 보니 그런 고장들에 많이 쓰는 그런 장난감들이 많이 와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던 뭐 타요버스, 네. 뭐 뽀로로 장난감, 뭐 네. 건반 기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학습 교구들 영하기는 하지만 학습 교구 같은 것들도 많아요. 뭐 알파벳 공부하는 거, 뭐 이렇게 운전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들어오면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고치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손잡이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안에 부품이 하나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전선 안에 내부에 전선이 끊어져서 전원이 들어가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빛이 나지 않습니다. 소리랑 불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원을 넣었는데 불빛이나 소리가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전선을 의심을 하고 그리고 전선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소리를 의심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순환기내과네요. 그럼 우리 닥터 정은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료를 하는 환자들 중에 네. 가장 까다로운 환자. 아하. 야, 내가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네. 그런 환자가 있을까요? 일을 이제 봉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들어왔던 물건인데 그 영유아 아이들이 많이 쓰는 그 교구가 있습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많이 쓰는 이게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벳도 공부하고 이렇게
모터 같은 것도 돌릴 수 있게 소리도 나 반짝반짝하고. 이거 전화기, 수화기도 거기 꽂혀 네, 있고. 수화기도 꽂혀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제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처음 접할 때 보면은 외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 나사나 이런 게 안 보이니까.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닥을 보면은 보통 나사가 있고 맞아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모두 다 보면 구멍이 다 있습니다. 뭐 소방차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다이니 모빌 같은 경우, 모빌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있는데 이건 아무리 돌려봐도 주사위처럼 생겼는데 나사를 어디를 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 애들이 막 먹고 그럴까봐 타락되지 않게 아예 그런 걸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네, 네. 집집마다 다 있는 그 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래저래 한참 한 30분 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은. 그래서 옆에 있던 선생님한테 도저히 모르겠다. 도대체 나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그래서 궁리를 한 방법이 이게 조립식인 것 같다. 네, 짜맞춤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열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힘으로 그냥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연 거죠. 열어서 안에 내부를 보니 전자 기판이 있고 부품이 손상은 없었는데 아이들이 쓰다 보니 침 같은 것들, 음식 가들이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자 기판을 이제 열심히 청소를 했죠. 청소하고 다시 조립을 했더니 작동이 됐어요. 아, 저 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저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찍어놓은 사진이네. 네, 그리고 다 고치고 그때 이제 저 다 고치고 나서 관장님이 내려오셨길래 저 이거 고쳤다고 자랑을 했더니 도대체 이 나사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코너에 있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어떤 장면인가요? 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수료식 했던 장면. 수료식이고, 여기는요? 교육받았던 우리 어린이날 올해 행사했던. 아, 야외 출장도 나가시는군요. 네, 출장도 하고 수리도 하고 체험도 하고요. 네. 네, 그때 기억. 네. 아, 닥터니까. 가오는 챙겨올 걸 그랬는데 그러게요. 사람인 척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 네. 도서관 안에서는 직접 고객들을 만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접수를 하고 또 네. 거기서 그 반납까지 다 해주시니까. 네, 지금은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수리 접수와 네. 반납을 받고 있고 그 대신 현장 체험을 나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왕진 출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바로 직접 만나죠. 그럼 고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기해하시고 일단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를 너무 신기해하시고 그리고 보시고 집에 가셨다가 다시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 그 행사 체험학습 달서 복지 한마당 행사에 작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죠. 있었는데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어머님은 당연히 아버님은 걱정이 한가득이시고요. 아이는 기대가 한가득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면 그거를 고치고 나서 저희가 받으면 접수서를 받고 똑같이 의뢰서를 받고 언제쯤 고쳐지면 연락을 드린다 하거든요, 직접. 그러면 연락받고 오셨을 때. 그때 그 아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정말 생각이 나요. 일단 저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는 거죠. 뛰어와서 제 고쳐졌을까? 장난감 다 고쳐졌어요? 네. 라고 묻죠. 네, 그러면 여기 있다고 줄 때 그 아이가 받아서 하면 일단 부모님도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게 피지시고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보통은 그냥 가지 않아요. 저도 돌아보면서 손 들면서 또 돌아보고 인사하고 또 돌아보고 인사하고 또 돌아보고 인사하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애착 인형, 애착 그 장난감인데 고쳐주는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신 지 2년 차. 네. 그죠? 향후 계속 누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장난감 수리를 하시기 전에는, 봉사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교육 쪽에 일을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이거 전업주부로 그냥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 일을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막연히 그 애들이 다 크고 나면 직업을 가지는 건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렇지만 나는 뭘 하며 살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원봉사 같은 걸 하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 갔던 곳이 구연동화였어요. 아이들을 좀 더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갔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서 제가 신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제 달서 아이꿈센터 도서관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의 어린 아이들의 기억들이 다시 생각이 나겠다. 그래서 그 대기자 명단이라도 올려주세요 했던 게 그런 이유였어요.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시네요. 그런가 봐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계속 전업주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분들이 소수지만은 네. 손주 안 보려고 그런 분이 있다더라고 진짜. 네. 손주 보기에는 저희 아직 이제 갓 20살. 어려서 최소한 10여 년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제 가정주부로 있다가 네. 엄마가 아내가 나 장난감 수리 봉사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네, 뭐 당연히 첫 반응은 장난감 수리라는 반응이었어요. 수리 네, 약간 수리가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만져본 사람도 아니고 뭐 네. 아이를 제가 케어했으니까 애들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렇죠. 저도 처음에 교육생을 모집한다, 기사를 모집한다라고 해서 아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갔죠. 봉사가 연계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제일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도서관이다 보니 이 맡기러 오는 아이들을 제가 직접 아직까지 대면을 하지는 않지만 봅니다. 이 아이들을. 이게 아이들을 안고 고장난 장난감을 안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은 자기가 아, 이 장난감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표정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부모님은 걱정인 거죠. 이게 집에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고쳤을 때 고쳐지면 더 좋으니까 의뢰를 해서 고쳐질 건가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이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아이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끔 가다가 고쳐고 나서 찾아가실 때 표정 같은 걸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일단 아이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런 눈빛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추억이 옛날에 이제 저희 아이들 키웠을 때 그런 장난감을 갖고 놀던 그런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요. 네. 기대 반 걱정 반이 이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이제 체험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데 수리를 시작한 이후에 나에게 생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나가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게 아무래도 확실히 풍성해집니다. 집에서 있을 때는 아이들만 보고 아이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있고 남편도 회사 가는 회사 이야기 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듣는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은근히 자원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노후를 좀 대비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 사회에 좀 기여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첫걸음이 지금 장난감 수리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늘 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시간을 좀 더 늘려야겠다 싶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은 거기 2층에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접수를 받지만 저희 이제 3층에서 장난감 병원에서도 곧 접수를 받고 직접 아이들을 대면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보람차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아름다운 소리를 되살려 주시는 박기현 대표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앞서 이런 금관악기를 수리하고 제작까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흔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고난도의 작업인가요? 고난도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술을 습득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면서 길거리에서 악기사 수리점 많이 보셨겠지만 금관 악기 나팔만 있는 곳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제일 흔한 게 기타 아니면 뭐 바이올린, 첼로 또 뭐 플루트, 클라리넷 뭐 그 정도인데 이런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악기 수리 분야는 저희 업계에서는 약간 화이트 칼라 아주 별로 힘들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수리가 되는 고부가 가치의 화이트 칼라 직업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블루 칼라예요. 굉장히 힘들고 조금 약간 이쪽 악기 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 무겁고 크고 금속이고 덩어리고 또 이게 깎고 광택 내고 먼지 마시고 색깔로 날리고. 하루 작업하면 뭐 콧구멍 귀에서 먼지 나오고 온 손이 시커멓고 그리고 이제 금속 가공을 해야 되고요. 선반 기계 공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도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금속 표면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금속
뭐라 그러죠? 조형, 공예까지, 인그레이빙까지 이렇게 각인까지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열정만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20년 동안 없더라고요. 네, 일은 힘든데 할 건 많은데 네. 돈은 안 된다. 뭐 근데 그런 거. 특히 이 악기를 수리하는 일은 악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대표님은 그 악기를 전공을 하신 분이겠네요.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또 제법 악기도 또 잘 연주도 잘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법 잘 하는데 손님들이 당연히 연주자 출신 아니냐, 전공이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전공은 아니고요. 아니? 전공은 법학을 했었고 예? 조금 다들 이런 반응이시죠. 어쩌다 이렇게 악기 쪽으로 흘러오셨어요? 제가 어릴 때 새로 오신 음악 선생님께서 마침 트럼펫 연주자셨더라고요. 새로 정년 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시고 새로 오신 젊은 멋있고 완전히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음성도 막 딱 이러면서 내가 연주자인데 내 뭐 관객이 일단 2만 이상 안 모이면 악기를 안 듣는데 내 첫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연주를 한번 해주마 하면서 그때 제가 한참 방황하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어가지고 저는 제일 뒷자리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와 세상에 이런 소리가 다 있나? 한 소리가 빡 울리는데 네. 벌떡 일어나서 헉, 저게 뭐지? 너무 이게 식상하지만 진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소리에 완전 매료돼가지고 이거다. 나 뭐 모르겠고 이거는 운명이다. 네. 쫙 왔었죠. 그 길로 음악쌤 이제 음악실을 찾아가서 학교의 관악반에 지원해서 트럼펫 하고 싶습니다. 아. 그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네. 그럼 전공자로 갔었어야지 왜 또 악기 수리로 넘어가요? 그때도 법대 진학하고 뭐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뭐 고시 공부도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도서관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뭐 제 방에는 악기 용품들이 쌓여가고 주말이 되면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장인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앉아 있고 어쩔 수 없구나. 하다 보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외국에서 뭐 인터넷 구매를 많이 지금은 뭐 해외 직구 이런 것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냥 그때 공부하면서 했던 영어 공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메일로 주고받고 하고 싶다 해서 뭐 사고 그렇게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먼저 시작했어요. 수리보다. 네, 그때 당시에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온라인으로 악기를 사고 파는 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걸 또 많이 보게 되고 견문이 넓어지고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더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가 있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하나하나 장비를 제가 이제 툴 같은 걸 사서 직접 독학을 하고 맨 땅에 헤딩을 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악기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뭐 직장인 오케스트라 하고 이랬던 분이 수리를 한다? 근데 수리를 그 독학으로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다 보니 하나하나 겪어가니까 이게 지금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수리 관련된 학과도 없고 뭐 교본도 없고 뭐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이제 수리 기계 장비 공구를 제가 직접 구입해다가 그 수리를 뭐 가르치는 교본 원서를 직접 제가 하나하나 뭐 그렇게 번역하면서 하게 됐고 막히면 제가 하면서 이제 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그 영상을 보냈어요 수리 공구 제조회사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맞네 간단하게 또 하고 그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죠. 근데 솔직히 그 인상이 법조계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옆에 계신 우리 센터장님 보세요. 딱 문화재하고 관련해서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대표님은 그 법조계는 아닌 지금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소리죠, 쟤인데. 근데 처음에 그 경험이 많이 없던 시절에 이 수리를 하면서 막 진짜 식은땀 날 정도로 뭐 아찔했던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던 이제 서비스 중에 초음파 세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국에. 제가 보기엔 되게 간단해 보였어요. 그냥 기계에다가 초음파 세척기에 악기를 넣고 전원을 켜면 자연스럽게 세척이 되고 깨끗한 악기가 짠 나올 것 같다는 상상을 했는데 이게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그 비용도 굉장히 고가를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딱 보고 그거를 이제 수입하지 않고 초음파 세척기라는 거는 다양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까 세척기 공장에 가서 이런 용도로 이제 세척을 하겠다 하고 장비를 맞췄어요. 가져와서 뿌듯한 마음에 아 됐다. 친한 후배가 하나인데 나 세척기 굉장히 비싼 거거든. 몇백만 원 하는 거거든. 너 해줄 테니까 가져와봐. 아이고. 넣고 돌렸는데 빵 근데 꺼내보니까 불안해. 악기가 찢어져 있다. 아무 지식 없이 뭐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넣었다 빼면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악기가 한 2, 300만 원 하는 그래도 제법 나가는 악기였는데 망가뜨려가지고 그 후배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좀 해프닝 웃지 못할 해프닝도 겪어가면서 혼자 맨땅에 헤딩하듯이 우리 박 대표님은 기술을 이제 익혀왔던 건데 네. 오히려 또 박 대표님한테 또 기술을 배워서 같이 수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력이 특이하다는데 어떤 이력들을 가지고 있으신 법대생인가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뭐 앞서 제가 저 직장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거기 호텔 주방장인데 여기서 앉아서 악기를 뭐 이러고 있고 또 오토바이 수리하는 친구가 또 있는데 또 이 친구는 또 특이하게 굉장히 트럼본 연주자로 생활을 하다가 몸이 이제 턱이 망가지고 그걸 접고 오토바이 수리를 하다가 네. 거기에 앉아 있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뭐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뭐 매일 놀러 와요. 처음에 형님 뭐 매일 놀러 오길래 아 내가 인기가 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악기 수리가 배우고 싶었던 네. 자, 저렇게 작업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네요. 작업하시는구나. 와, 저렇게 뭔가 갈고 계신 거네요? 블루칼라 맞죠? 완전 예. 힘들고 망가진 악기 수리, 덴트 수리하고 네.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고단하고. 처음에는 그 악기 수리하실 때 경험이 없으니까 지인분들의 악기를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경험도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고정 고객들이 생기고 네.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처음에는 뭐 남의 악기가 아니라 그냥 중고장터에서 막 최대한 저렴한 악기를 끌어다가 그걸 뭐 불을 대서 녹이고 붙이고 자르고 수도 없이 했어요. 붙이고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고를 수도 없이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이제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악기를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다가 하다 보니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또 데려오더라고요, 손님들을. 그 손님들한테 뭐 이거 똑같이 제가 이게 제주가 일천에서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손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시더라고요. 돈 뭐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손님들이 약간 저한테 뭐 받아도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뭐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받게 됐고 비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 오는 게 이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음대생들이 찾아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고요. 뭐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국내 대학을 다니다가 유학 갔다가 잠시 들어오는 이런 학생 친구들도 외국보다 이제 부끄럽네요. 대구의 미스터 박을 찾아가야 된다. 거기 사장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 무료로 무상으로 해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별의별 악기를 만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좀 보내줘야 될 것 같다.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완전히 이게 나팔 여러분들 뭐 생각이 어떤 형상인지는 대충 아실 건데 네. 이게 3D가 아니라 2D더라고요. 납작해져 왔더라고요. 네?
시작했어. 어쩌다가. 그 고객님이 그 전원생활 하시던 은퇴자 분인데 60대 뭐 그 정도 되시는 남성분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텃밭을 이렇게 하시다가 트럭 위에서 그냥 막걸리 한 병 드시고 석양을 보면서 악기를 막 연주를 하시다가 잠시 놓고 다른 일 하시다가 차를 빼는데 그냥 밟아서 그 악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거의 뭐 1, 2순위 하는 고가의 악기였어요. 구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걸 들고 왔는데 새로 사시죠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깔끔하게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진도 아직 남아있긴 한데 제가 가져오지를 못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한테 저 산지 얼마 안 된 악기 되살려준다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악기를 고쳐준다는 거는 그 악기와 함께한 연주자들의 분신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추억을 되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간의 사연들이 참 많을 텐데 유독 좀 내 가슴을 좀 한켠을 좀 이렇게 남아있는 울리는 이런 사연도 있을까요?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트럼펫 소리를 알려주셨던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을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한 10년 만에 찾아뵀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다, 선생님을 알게 되고 제가 이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최고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교편 생활을 하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는데 가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하다 보니 장하다,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한켠에 교탁 선생님 책상 옆에 낡은 트럼펫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년 전, 뭐 30년 전이었겠죠. 30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악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한번 깨끗하게 손봐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닦아오겠습니다 하고 들고 왔다가 이제 최상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도금 새 악기를 만들어 드렸어요. 완전히 새 악기를 만들어서 뚜껑을 여니까 선생님 표정을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네가 그 악기 수리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나도 여기저기 뭐 오스트리아 유학 가고 갔다 왔는데 이 정도까지 하는 데를 본 적이 없다. 장하다. 비용을 주시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걸 받아서 되겠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됐는데 이제 고사하고 나왔더니 그 근처 시장통에 있는 횟집에서 소주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가슴도 울리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훈훈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앞으로 대표님께서 또 악기 연주자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어떤 얘기일까요? 정말 처음부터 그 얘기가 진짜 듣고 싶었고 그게 목표이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쭉 내내 악기 이제 업을 하기 전까지 들었던 얘기가 악기가 고장 나면 뭐 가까이 서울 보내야겠다. 이건 심각하네. 아니면 독일 보내야겠다. 뭐 어디 외국 보내야겠다. 이 얘기가 굉장히 거슬리고 듣기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니까 앞으로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악기가 심각하게 고장 나면 대구 보내야겠다. 이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 목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루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금관악기가 고장나면 대구의 박기현 대표님에게로. 네. 앞서 그 트럼펫을 불어주신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비록 그 법대를 가서 전공을 잊지는 않으셨지만 그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는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수백 년의 세월과 역사를 고치는 우리 조영화 센터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전국에 25개 돌봄 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곳에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일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손대는 게 전부 문화유산. 예. 대부분 이제 국가 지정, 안 그러면은 이 시도 지정, 굉장히 격이 높은 그 문화유산들이죠. 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미세한 수리를 하더라도 잘못 손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전문 지식과 그 전문 지식은 뭐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자격증 없으면은 그 전문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이제 주로 손을 보고 있죠. 그 분야는 꼭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목, 소목,
그 다음에 또 뭐 단청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좀 아까 뭐 금관악기 하시는데 그런 것도 세척하시는 분들, 뭐 온돌 하시는 분들, 뭐 석공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아서 그런 분들 다 있어야지 한 세트가 되거든. 예. 그래서 하여튼 건드리는 거는 굉장히 이 작은 거지만은 거기 들어가는 이 전공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고급의 인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격증이 꼭 필요로 하고 네. 또 어떤 재료를 써야 된다 좀 지정이 될 만큼 문화유산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유산 수리는 일반 우리가 보는 주택과 건축물과 좀 수리 방법이 다른 거죠. 예, 네. 목적부터가 다르죠. 네. 현대 주택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좀 이게 불편해지면 새로 고치고 또 이제 편리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은 저희들은 반대는 아니지만은 그하고는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원래의 모습을 그리고 이 특징을 이 가치를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러니까 재료를 쓰더라도 이제 형태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그 시대의 기법대로 공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그랬는데 최소한의 이제 수리를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건축물들하고는 완전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네. 그럼 저희가 관광지를 갔을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문화유산이 손상된 걸 발견했을 때 그럼 연락을 드리면 우리 돌봄센터에서 이걸 수리를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 주 임무가 그거니까요. 네. 네, 그런데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전화를 주시는데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좀 한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일 자체가 사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미한 수리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또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지붕을 고치는데 기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전체 면적이 10분의 1 이하. 그리고 또 20제곱미터 이하. 그렇게 이제 고쳐야 되고 또 벽체도 이렇게 저걸 갔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20분의 1 이하. 네. 저렇게 작업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저거 보면은 이제 전체 면적의 예.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죠. 이게 다 요거는 돌봄센터에서 하는 작업들인 네, 거죠?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 하는 건데 예. 요거는 이제 석조물인데 여기에 이끼 같은 게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 부분은 이제 용모로가 내려앉았네요. 수리가 완료됐군요. 내리마루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이걸 고치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오버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수리가 되네요. 깔끔해졌어요. 깔끔해지죠. 네. 아이고. 무너졌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만 오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범위 내에서 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이제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무너지고 수리를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텐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보시기에 네. 예방이 먼저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네. 문화재가 보내는 이상 신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자세히 보면은 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유산을 처음 볼 때 이제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신경을 쓰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이게 위험선호구나 예.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저런 지붕 같은 경우도 네. 저 사진은 없지만은 보면은 기와 한 장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그걸 그냥 넘길 수 있지만은 근데 그 깨지는 걸 가만 놔두게 되면 그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게 되고 빗물이 스며들면은 이게 밑에 이제 누수 같은 물이 침투가 되죠. 그럼 밑에 있는 석가래라든지 목재가 썩게 돼요. 예. 그럼 이걸 사전에 그걸 보는 즉시 바로 교체를 해줘야지만이 이제 문화유산 오래 갈 수가 있죠. 예. 또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벽체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벽체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벽체에서 이제 목재 사이에 벽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감을 하게 되는데 마감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금이 가는 경우를 예, 많이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금이 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빨리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마감된 부분만 걷어내고 새로 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 금이가 수평으로 금이 가는 거는 위에서 힘이 내려가가지고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벽체의 이게 금이 가게 되고 또 이게 대각선으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이 비틀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가만히 놔도 위험하게 되죠. 이런 분들 빨리 이 상부에 보고를 하고 조금 더 지나면 위험하게 된다. 또 뭐 곤충이 나타나는 것도 위험시로. 네. 특히 이제 그런 흰개미가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특히 이제 봄철 되면은 산 밑에 있는 집들은 특히 나무를 많이 자르죠. 자르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흰개미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나 그 근처에 있는 목조 집들은 개미들이 완전히 발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신경 안 쓰고 보면은 그냥 개미, 저 흰개미 좀 희한하네라고 생각드는데 이게 군집으로 몰려다니게 되면 이 주변에 벌써 건물이 벌써 문제가 되는구나. 지금 뭐 하는 장면인가요? 강아지가 저게 이제 저희들이 흰개미를 감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흰개미 탐지견. 네,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로 흰개미 탐지견을 불러가지고 한번 탐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이제 아까 기와 집이 처지는 부분을 이렇게 장비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광파기로 이렇게 이제 기울기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저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개미, 네. 흰개미가 또 다른 장비가 있어요. 개미가 기어가면은 그게 진동이 조금 있어요. 그 진동을 느끼는 그런 기계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문화유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목조 그리고 기와 조금 전에 이제 좀 무너졌다 다시 보수되는 거 봤지만 흙돌담이라든지 석조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다 소재가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또 손상되는 이유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유산이 공통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제일 크게 보면은 물입니다. 물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문화 보수할 때도 물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 물을 방치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지를 체크를 해야 되죠. 일단 물이 고기 되는 걸 무조건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고기 되면은 아까 이제 석조 같은 경우는 이끼가 생기게 되죠. 이끼 생기게 되면은 이 뿌리에서 석조를 자꾸 이게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그런 게 생기고 또 목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썩게 되고. 그리고 또 흰개미가 또 굉장히 많이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물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수해나 화재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걸 많이 목격을 했는데 문화유산을 관리하시면서 그런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화재 사건, 의성 산불. 그로 인해 가지고 의성 공사 불이 타버리고 그리고 안동에 유명한 이 문화재가 또 많이 손실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대구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들은 초긴장을 합니다. 초긴장을 해가지고 보면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방염포라는 게 뭐라 그러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문화재 주변에 감싸야 되죠. 감싸는 게 작년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게 이제 성능이 사실은 어떤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저 모습이군요. 이게 국립 기도사의 3층 석탑인데 이게 문화재죠. 그래서 저렇게 감싸고 요거는 어디냐면은 저기 달성 용연사에 금강 계단이라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게 이제 밤 12시 넘어가지고 끝나니까 새벽 한 3시인가 4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둘러싸고 했는데 처음에 저거는 그래도 이 탑은 그저 둘러싸기 좀 좋은데 건물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도 이제 지침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선청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겨우 했는 있었는데 저 방염포의 성능을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불이 더 오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 설치하신 거죠? 네네네. 그리고 방염포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밤새 걱정하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런 문화유산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단체의 이야기지만은 안동하고 구미 같은 경우에 불이 나는데 연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불이 어디서 또 가까이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철수하자, 후퇴하자. 그래 바로 했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앞은 안 보이고. 그래 이제 그때 사람 이야기 들으면 여기서 오늘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럼 실제로 저 방연포의 어떤 성능은 어땠습니까? 결과는? 제가 불 나고 난 거 보니까 그게 약간 한두 시간 막아주는 효과는 있지. 이거 완전히 막지는 못해요. 아유,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지연시키면서 네. 그 사이에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화재, 우리 문화유산을 돌보는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을 느끼 좀 뿌듯한 경우가 좀 있긴 하죠. 예. 제가 이제 문화재 위원 생활을 대구시와 경상북도 한 20년 정도 했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재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제가 사업을 하면서 현장 다시 가보거든요. 그 관리가 잘 되고 다시 시정시켰던 그 건물을 제 손으로 다시 이제 이 보수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뿌듯해요. 그 느껴본 사람 많이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센터장님에게 문화유산을 고치고 돌본다는 거는 뭘 지키는 걸까요? 굉장히 참 형이 사학적인 질문이신데 사실은 저희들은 형이 화학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긍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은 돈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작업보다 이런 작업 저희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자긍심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유산 우리가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지키는 문화유산이 또 잘 이게 또 전달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수리, 마수리, 이 망가지고 훼손된 것을 정말 마법처럼 고쳐주시면서 때로는 내가 좀 치유를 받는구나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리 장난감들이 들어오는 게 아이들 영화들 위주로 들어오니 음악이 나오는 걸 들으면 기분이 특히 더 좋아져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뭐 영어 동요 같은 거, 뭐 동요 같은 거 완성이 되면 안 나오던 소리가 막 불빛이 나면서 막 노래가 들리면 흥얼흥얼하죠. 그러면 다 거기 계시던 선생님들이 다 자녀를 키우신 은퇴하신 선생님들이셔서 같이 따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찾아갈 때 이 친구 참 기분 좋겠다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참 보람되죠. 그렇군요. 박기현 대표님은요? 저는 악기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악기 수리가 한 20년 되니까 악기 수리를 넘어서서 악기의 구조적인 기능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장난 악기를 고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악기가 어떤 연주자에게 가장 적합한 핏이 잘 맞는 옷이 될까를 이제 그게 눈에 보이고 그런 악기들을 권해주고 또 그 악기가 없다면 이제 수리보다 이제 컨버전 해서 또 수정해서 맞춰주고 하는 일이 더 되고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실력은 좋은데 악기가 매칭이 잘 안 맞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대학생인데. 근데 작년에 제주국제 콩쿠르에서 제가 넌 이 악기가 맞겠다 해서 권해준 악기로 나가서 대상을 받은 그리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삼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1등하게 됐어요. 군대도 면제받았어요. 저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 수리를 넘어서서 이제 어떤 연주자들과 좋은 악기의 매칭까지 이제 내 분야가 되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봐요, 법관 안 하길 잘하셨어요. 네, 조영환 센터장님은 어디서 좀 이렇게 치유를 얻으십니까? 저도 이제 이런 문화유산을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보고, 다 만지고, 연구하고, 또 수리하고 이러면서 그 건물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되는데 예전에 알았던 그 식은방 칠 때 그 껍데기만 가지고 이제 조잘되던 그런 것들이 또 부끄러워지고 안에 그 내면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남들이 몰랐던 그 나만의 또 스토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혼자 뿌듯하게 이건 대한민국 아무도 몰라 내밖에 몰라 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은 이거 좀 우쭐해지는 그런 기분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세 분 앞으로의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이 봉사는 계속 하고 싶고요. 아이들 많이 만나고 싶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장난감 수리를 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재활용 교육도 할 거고 그리고 체험 부스를 통해서 지금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장난감을 넘어서서 재활용 교육까지 지구 살리기 운동까지 널리 알리는 게 저희 장난감 병원의 목표입니다. 네, 박기현 대표님은요? 저는 악기 수리하고 만지는 일을 시작하면서 또 뭐 악기 고장 나면 대구로도 있었지만 또 하나 더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금관 악기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정말 소리 좋은 악기는 여러 번 여러 대 만들어 냈었는데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어떤 예를 들자면 뭐 미국에서 미국인이 가야금을 만드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 벽을 뚫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자녀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둘 다 이제 금관 악기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 대를 이어서 100년 가게를 목표로 정말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악기를 한번 만들어내는 제 후대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런 말씀 가족들과 좀 나눠보셨나요? 아니요. 합의는 아직 안 최초 된 걸로. 공개. 오늘 최초 아침마당 최초 공개. 네, 센터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정리해야 될 나이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도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기존에 벌려놓은 작업이라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문화유산을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결론 중에 하나는 역시 인간의 이야기고 모든 것은 인간과의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센터에 직원이 한 25명 정도 있는데 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직장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네. 세 분 모두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이나 추억도 이어주시는 너무나 멋있고 감사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새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오래된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함을 이어주는, 살려주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물건도 가끔 손을 봐줘야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한 번씩 살피면서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바쁘게 달려온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 수리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